교과서를 보면 2페이지에 등록 사업자라고 한 페이지로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시험을 나왔는데 얘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등록 사업자란 말 나오면 두 가지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20 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단독주택을 마이크 나오는 거 맞죠? 20호 이상 지을 때. 몇 호? 20호.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저 뒤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있어요. 30세대 이상. 30호가 나와. 기준이 달라. 서로 바꿔서 내면 안 돼요. 20,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데 그건 뭐 곁다리니까 20 만 이상일 때 대신 얼마 이상? 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가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식에 어디를 틀리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20세대 이상을 지어서 팔아먹고 장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하는데 여기는 구나. 자, 요거 국가나 지자체가 그 다음에 LH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공익법인 얘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공익법인인데 무슨 공익법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법인이나 LH, 한국,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LH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공익법인은 주택을 짓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알아놓고. 자, 등록할 때 여기 지금 자본금이 3억이고 개인으로 하면 6억 이상 자본금이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 한 명 확보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뭘 보냐면은 등록업자의 결격 사유란 말 나오죠. 근데 얘도 사실은 얘들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격 사유를 제가 비교를 다 해볼 테니까 결격 사유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예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 기억나지요? 네. 조합을 만들려면 자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죠?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맥 놓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염전에 가 있어요. 마늘 까고 있고 오빠 밑에서 따라갔더니 마늘 까고 오늘 또 언니도 왔네. 다 같이 까자. 빨래하고 여기서 추진위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가 얘기를 했죠.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4분의 3 동의 받아야 되는데 권리관계 너무너무 복잡한데 살던 집을 철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 만들면 포괄 승계를 한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미리 만드는 거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땅을 돌려주는 사업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7명 이상이 뭘 만들고 정관 공동상 여기도 나오거든요. 자, 소재 동의 얻으라. 그렇죠? 이거 어저께 본 거. 면적이 3분의 2 총수에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또 이게 고민을 하네. 여기는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정권자에게. 그리고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내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얘는 정비조합은 자 재개발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 같이 또 정리해 놓으세요. 재건축이 있잖아요. 자, 둘 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의 승인. 자, 추진위원회 승인을 떨어지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뒤에서부터
1, 2, 3, 4. 이게 1, 2, 3, 4.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다 그러면 4분의 3, 3분의 1. 자,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여기에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근데 요새 시험에 둘 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시험 내요. 기가 막히지. 근데 문장은 너무 매끄러워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그래서 여기에 결격사유가 얘들이 공통사항이에요. 다. 그래서 얘 나온 애들이 바로 얘들이지. 어리버리 삼총사.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국인의 세놈하고 파산선고받고 복권이 안 되네. 교도소 갔다 살고 나온 지 2년 경과 안 된 자.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애들 그대로 갖다가 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벌금 정비법 위반하에 100만 원 이상 두드리 맞고 10년 경과되지 않은 자만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조합장이 우리 단지 안에 살고 있네. 구청장이 우리 재건축 단지 안에 살고 있어. 구청장이 조합장 하면 안 되지. 구청장 마누라가 살고 있어. 아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 그러면 얘들은 조합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새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머릿속에 환하게 가야 돼요. 등록 사업을 할 수 없다. 집장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리버리서 똑같은 얘기들이고, 자, 이거 딱 외워야지.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 얘 나오지, 얘가 시험에. 등록을 해서 집장사 하다가 말소가 됐다. 그럼 다시 하려면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고? 2년 이상이죠. 2년을 경과 안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애들이니까. 쉽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대신 정확하게, 집요하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난 시험에도 지문으로 써먹은 거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법은 해석이잖아요. 해석.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잘 봐요. 등록을 뭐하거나 말소하거나. 여러분 저 수업료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강의 질이 공짜 같은 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일요일날 제가 놀고 싶죠.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하라고 골병 들었다니까. 이게 예창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량진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잡은 거예요. 후다닥. 그러니까 자료 만들냐 하면서 골병 진짜예요. 골병 들고 어차피 또 뽀닥뽀닥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수업의 질은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기회에 와서 졸고 간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만땅을 얻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게 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 수업 들어서 여러분 실력 늘어서 학교 가면 아무래도 부천 박물관 학원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네. 홍보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 학원 가라고. 그 학원 가면 학교 간다고.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보통 평균 수업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것들도 뺀지를 못 그려. 다이 절면서도 와서 수업해. 휴가 가면 죽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훨씬 더. 그래서 이 학원은 안 망한 거예요. 우리 학원은 반 이상이 졸업한 사람들 보내주는 거예요. 식구 보내주고, 자식들 다 보내주고. 그리고 또 안 보내야 망할 텐데. 그래, 딴 거 할까? 내 꿈이 있거든요, 딴 거. 안 망하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네. 청기누설 안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면 잘 봐요. 등록을 뭐 하거나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이내 기간자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몇 년? 1년. 그러면 봐봐. 고의과실로 공사 잘못 시공해가지고 위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아니지. 아니. 말소를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1번하고 5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말소해야 돼요. 거짓 부정하게 사기친 놈이죠.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놈.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 빌려준 놈이지. 증 빌려준 놈이지. 자, 그럼 봐봐. 등록업자가
자꾸 만들어야 돼, 객관식을. 만들려면 기출문제를 본 때가 있어야 만들지. 등록업자가 그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다고 틀리다고? 왜 틀리다고? 얘는 여지없이 말소시켜버려야 돼요. 무조건 말소를 해야 돼. 영업정지를 할 수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결격 사유다, 고유과실로 공사 잘못했다,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지만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기쳐서 등록한 놈, 거짓 부정하게 등록 규정을 뭐한 자? 대여. 정 빌려주고 사기친 놈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 제대로 알고 와야 돼. 말소시켜야 돼. 취소할 수 있다 하얀 캔 머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무조건 말소만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쳐서 등록한 놈하고 정 빌려준 놈은 반드시 뭘 해라?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서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업자라도 그 전에 미리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해야지. 분양 신청한 사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주택사업자 34시험 보는 거예요. 최근 아무리 급해도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반복하고 가셔야 돼요. 최근 5년간은. 좀 여유있게 한 10년치 보면 좋은데. 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이제? 공익법인이 나왔죠. 공익법인이 20호 이상 단독주택 지을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자 다시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히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아니면 얘가 나와요. 공익법인. 얘들은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옛날 기출문제. 사랑의 집지키 운동본부 같은 공익법인이 이렇게 낸 거예요. 공익법인은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 등록하지 않고도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 콜.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증가하는 만큼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럴 때는 구성원의 주택 건설하는 경우에 국가하고 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국가랑 아니고 등록업자랑 공동을 할 수 있다. 등록업자랑.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세대수를 증가한단 말 나왔죠. 그러면 이제 기존 아파트가 있고 3개층까지 늘린다며. 그러면 세대수 증가한 이 부분은 그 리모델 조합의 구성원들한테 줄까? 아니죠. 이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조합은 외자에게 일반 분양을 하잖아. 모르고 내는 거예요, 얘네들도. 구성원이란 말이 안 되지. 그 리모델 조합은 조합원들한테는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일반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성원에게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맞나요? 네. 자, 이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이거는 넣을 수 없는데,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이 셋 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조합은 임의적 공동시행. 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고용자, 무주택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대표는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랑만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되거든. 의무적 공동시행.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용자는 주택법상 등록업자와 반드시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임의적 공동시행.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지문을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봐봐요. 이렇게. 요새 문제 수준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지문 5개 던져놓고 그중에 찾아라 하는데 고루고루 내잖아, 이렇게.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뭐 한 자? 대여를 했대. 정 빌려주고 사기친 놈이지. 그러면 1년 내 기간 정해서 영업정지예요?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저렇게 풀려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등록을 말소.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있다? 이런 질문 다 틀린 거예요. 항상 문제 물을 때 생각해야 돼. 뭘 물어보는 거야? 주택법령을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법은 판례가 나올까 안 낼까? 안 나옵니다. 왜? 법률과 시행령의 법조문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법조문 만들 때
공동으로 계속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람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지. 그 전에 미리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이 있다면 중간에 영업정지 등록 말소 먹었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겠지. 없다라는 법조문 둘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없다라는 게 나오면 맞다고 틀리다고. 논리적으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법조문은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 형법에는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도해서는 안 된다? 없어요. 그런 거. 사기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없다고.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니까. 근데 사람을 죽였다면 이리 와. 그것도 걸렸을 때만. 그죠? 아니, 안 걸렸는데 어떡할 거야? 증거가 없는데 인상 보니까 사람 죽였을 것 같아.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라면 걸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만들 때 없다, 안 된다 그런 거 거의 없다고. 틀렸다. 자, 이제 30일의 시험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 공법 양심적이에요. 지금 3줄밖에 없어요. 3줄, 4줄밖에 없어, 공법은. 도시개발법 들어가도. 어떤 법 보니까 막 앞줄에다가 막 희한하게 올바른 거 딸랑 하나 해놓고 사람이 진을 다 빼고 말이지. 아, 지저분한 과목 많네. 중개사법도 그렇고, 그죠? 공시도 그렇고. 자, 세법도 그래요? 세법 또 바뀐다는데. 그죠? 자, 과목 같지 않은 과목이 사람의 애를 먹이는 게 세법이에요. 딸랑 16개 나오는데, 그러죠? 16개 나오는데, 뭐한 놈이야, 그게. 자,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잘 풀어야 돼요. 옳은 걸 골라라. LH가 10만 이상의 대지 조성할 때,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나? 아유, 이제 뭐들, LH나 지방공사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꾸 얘기할 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자, 이 지문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34회. 박스에 있는 지문을 끄집어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원래는 300세대 밑으로만 지어야 되는데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으면 5개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으면 6개층, 7개층 지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올바른 건 딸랑 1개.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거 걸고 26개 시험 나온 거. 야, 이게 날라리 날탕 같은 걸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죠? 호는 단독 공동. 20호. 그 다음에 연간 20 만이니까 등록해야 된다. 그죠? 누구한테 등록? 국토교통부에. 이 레벨이에요, 이 레벨. 사실은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고루고루. 34회 시험장 한 사람은 엄청나게 뒷골 땡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배우고 푸니까 별거 아닌 문제인 거예요. 체감 난이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운명의 주택조합이 하나 더 있네. 주택건설 사업자 아까 그 문제인데? 그러죠? 내가 따블로 우리 책도 그렇게 넣나요? 아니요, 책은 안 써요. 아까 나온 문제네? 내가 PPT를. 자, 요거, 아까 푸른 문제니까. 주택조합은 꼭 시험에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언제부터 안 된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야, 이게 한 90일 남았나? 이러고 있으면 어쩐대요. 그거 봐봐요. 안 나온다고. 저하고 수업하면서 막 연초부터 계속 입으로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더더욱 돼요. 그림 하나도 안 잡힙니다.
자, 지역 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의 사망 등의 결연이 생기면 충분할 수 있다. 그때 충분되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 갖추는지 판단하려면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일보다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추가 모집했으니까 변경 사유가 생긴 거죠.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조합 건설 예정 세대수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 50% 이상 조합은 확보하고 20인 이상이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교과서는 한눈에 본다라고 해서 3페이지에 만들어 놨죠. 앞뒤로 한 쪼가리예요. 그죠? 앞뒤로 앞뒤로 두 장이네요. 네 쪼가리네요. 그래도 두 장인데 뭐 이거 뜯어 먹어도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만약에 다 뜯어 먹으면 6문제 무조건 맞힌다 하면 뜯어 먹겠어요, 여러분? 먹지. 그럼 기름에 두 장은 튀겨 먹고 두 장은 물에 풀어서 먹고 나도 그죠? 이 3일이면 다 먹겠구만. 이 정도 괜찮아요. 원샷으로 먹지 그럼 지근지근 참기름 발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암 걸려 죽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어떤 식으로 해도 어차피 학생들이 스스로 집어넣으래요. 그죠? 세상 없는 강사 와도 그만큼 공부를 스스로 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넘어가니까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주택조합은 일단 저 칠판 보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봐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뭐 하려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왕을 하지 마시고.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뭐 하려고? 마련하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여기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 집 마련하려고 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좋다라고 한 게 뼈대거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니까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 두 놈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집을 지을 땅이 있어요라는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80%, 15% 소유권, 그죠? 그럼 이 두 놈만 필요하지. 그럼 얘는 공동주택을 뭐한 자가? 그것도 15년 이상 경과된. 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리모델이 뭐예요? 대수선도는 증축. 자, 이 증축을 위한 거거든. 몇 년 이상 경과된 거? 15년.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뭐 하려고? 그러면 얘는 조합원 되려면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그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15년 경과된 거. 조합원 가입했다가 조합원 가입했다 조합 만들고 그리고 내 집을 팔면 산 사람이 조합원 돼야 되지. 그래, 조합원을 교체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재산권 행사니까. 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제대로 풀리는 게 되게 많거든. 뭐라냐면 옛날 기출문제 중에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수료 아닌 거 찾아봐라 한 게 답이 뭐였냐? 80% 15% 소유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하고 풀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쥐나게 80%야 60%야 40% 아냐?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데 얘는 집이 있잖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하려고? 리모델 하려고 조합 만드는 거예요. 그죠?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근데 15년 채운다고 바로 리모델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20한 3, 4년 지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인기 있었다가 재건축의 연한을 3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리모델링 시장이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예전에 재건축이 40년 지나야 되거든. 지금 30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려고 23, 4년 만에 손을 수억 들여서 리모델 했다가 7년 만에 또 두들 깨겠냐고. 처음부터 몇 년만 더 기다려. 차라리 철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진단도 없앤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두 놈은 내 집을 마련, 얘는 리모델링 하려고 주택을 소유,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자, 이 두 놈은 내 집을 마련, 얘는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 여러분요, 저기 진짜 설립인가, 추진인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허가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려면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설립인가, 인가 받은 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 설립인가. 자, 그러면서 지역 직장 두 놈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지어야 내 집을 마련. 그러면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봐요. 85 이하 한 채 정도 가져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내가 가진 집을, 자 보세요. 내가 부천에 85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저기 강남의 성동구의 지역주택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 되거든. 있다고. 그러면 이때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조합원 가입한다는 것은 나의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있는 집이고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살던 집을 제공하고 두드리 깨고 새 집 짓는 거고 다르다고. 본질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85 이하 한 채가 된 사람은 지역조합원으로 가입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2주택 되는데 중과세 될 텐데. 그러죠? 대부분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놈은 집을 지을 땅이 있다는 걸 입증 안 하면 조합 설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4년 전에 3년 전에 아예 없었어 이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지. 개판이지. 그러니까 80% 사용권, 소유권, 15% 요 두 가지는 8.15 두 가지는 리모델에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죠. 이해를 해야 돼. 판단을 하셔야 돼. 그 대신에 리모델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쓱 넘기는 나도 모르게 얘기 넘긴다는 것은 뭔가를 또 돌봐야 할 질문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델은 한 동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유 됐네. 한 동만 할 수 없다 있다 또 시험 나왔거든요. 한 동만 할 때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고개 숙이면 안 돼. 병관 고개 숙이지 말어. 제가 이 중에서도 학생들 이름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딱 걸리면 자 한동안 한다.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과반수. 자 과반수. 택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4분의 3이죠? 자 과반수. 과반수 가지고 뭘 해요? 과반수 가지고. 자, 한동만 한다.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3분의 2. 자, 그러면, 자, 천천히 또 한번 써보는 거 천천히. 제발 여러분이요, 급하게 공부하면 안 돼. 진짜로. 지금 공부도 천천히 하셔야 돼. 그 대신에 천천히 하되 집요하게. 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 자,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좀 이따가 설립 신고가 나오겠지. 자, 설립인가를 받는 것은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하는데, 이 두 놈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80%, 15% 땅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되지만 얘는 그게 필요가 없고 구분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은 한 동만 한다. 구분소유자 얼마? 3분의 2. 단지 전체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동별은 과반수. 잠깐만. 과반수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제 때 만든 걸 다 쓰고 있거든 우리가. 근데 지금 만든 것은 과반수란 말 안 써. 그럼 과반수를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돈 나오면 다 과반수라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좀 이따 이제 할 텐데. 자 단지 전체한다. 동일은 얼마? 과반수. 그럼 한 동에 90세대면 45가 아니고 46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자, 얘는 진짜 꼭 외우셔야 돼요. 리모델 조합 만들 때요. 자, 그런데 이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자,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지을 때 지금 주택법이죠. 건축 허가 받는다고? 아니지. 그러면 자, 조합 설립인가가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주세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으라고? 승인. 자, 두 놈은 조합은 항상 내 집 마련, 집을 짓는다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럼 이놈은 리모델은 사업계획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나? 아니지.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집을 짓는다, 집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 리모델링 허가라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구분 안 하면 안 돼요. 무지하게 헷갈려. 헷갈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혼이 맑아. 잘 자요. 90일도 안 남았던데. 잠이 안 와야지. 와, 씨, 엄청나게 헷갈리네. 이게 발전의 과정이에요. 머리가 쥐가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한동만 한다고 조합을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전체 해도 3분의 2. 그때 동별은 과분. 그리고 다행 아니에요? 참 다행이네. 왜? 한동만 해도 얼마? 3분의 2. 전체 해도 3분의 3 해서 뭐 줄 뻔했어? 그러죠?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예요. 자, 그런데 한동만 한다고 리모델 조합 만들었지. 그리고 리모델 허가를 받으라 했지, 지금. 그때 리모델 허가를 받으려면 75%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이때 새로 만든 법은 몇 %로 가자. 도량령을 통일한다니까. 우리나라 평 할 때 몇 평 이런 말 쓰나요?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하나요? 지금도 한 건 팔아요? 600g?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거. 한 건 주세요, 반 건 주세요, 막걸리 한 대 주세요. 옛날 말이고. 자, 그러니까 다 숫자로. 자, 다시 한동만 한다고 조합을 맹글 때는 3분의 2. 그 다음에 조합 이름으로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75%. 옛날 치면 4분의 3이지. 그런데 단지 전체를 하겠다 했죠? 단지 전체를 하려고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과반수라는 걸 몇 %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50.1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50%.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모순 생겨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자, 단지 전체를 하려고 조합 만들 때 동별은 얼마? 과반수인데, 그러면 한 동이 90세 되면 46세 동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합 만들었죠? 조합 리모델 허가 신청하러 갔어. 그러니까 동별은 얼마래요? 50% 되니까 뭐야? 45개면 되니까 하나를 오다가 쓱 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과반수란 말 앞으로 이제 안 서기로 했으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뭐 한다고? 넘는다는 얘기의 과. 그러니까 100명 중에 과반수 51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과반수란 그 일본식 표현을 3분지 2 이런 거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랍어 수제 바꾸다 보니까 50%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전체 세대수 얼마? 75. 자, 그러면 봐봐요. 제발 문제를 좀 읽어야 돼.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 동의를 묻는 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 허가받을 때 동의를 묻는 건지를 구분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가 더 세다고? 최종 허가받을 때지. 75% 가야 됩니다. 듣고 있죠? 네.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 이게 지우고 화면 바꾸면 또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또 쎄하게 올라오네. 조합을 만들 때입니다. 어차피 뭐 시간 거의 없어요. 뭐 다 죽자 특강이니까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 맹글 때는 한동만 해도 얼마 3분의 2. 전체 해도 3분의 2. 전체 할 때는 동계는 들어가야 되지. 재건축하고 똑같잖아요. 과반수. 그죠? 동별은 재건축하고 똑같다고. 과반수. 그리고 리모델 허가 받을 때 한동만 조합 설립해서 75%. 그래야 허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리모델 하고 싶다. 전원 동의해야 돼. 전원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조합을 맹는 거예요. 조합 만들면 75%만 받으면 되니까. 플러스 알파면 되니까. 어차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 도장 찍어주지. 3분의 2, 4분의 3인데 막. 그 다음에 단지 전체 한다고 조합 만들었지. 그 전체 얼마? 75%. 동별은 쓱 버리고 50%. 오다가 하나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과반수 받았으니까 50%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 쓱 버려야지. 그러면 안 잊어먹겠지? 50%. 오다가 쓱 버리고 50%.
전체 75%. 이걸 구분 안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조합 맹글대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동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없다 그러면 틀렸지. 그 시험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아유 왔어. 여러분 저 직장주택 조합을 만들 때는 설립 인가 받아요? 신고해요? 얼굴 싹 바뀌니까 검색 던지고 막 대답해서 막 찔러놓고. 잠깐만요. 찬물 한 잔. 셋 다 조합 설립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다음 중 인가 대상이 아닌 거 고르시오. 기출문제 알죠? 기억나나요? 인가 대상 아닌 거 고르시오. 진짜 뜬금없는 문제라니까? 뭐야? 우리 수업 시간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왜 안 배워? 늘상 배웠는데. 조합 설립?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직장주택조합의 변경. 리모델 조합의 설립. 다 인가잖아요. 설립?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그리고 신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직장주택조합이라도 뭘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그러면 인가, 신고. 답이 그놈이에요. 자, 다시 허리 안 삐시고 이렇게 와서 이제 졸고 가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유튜브로 보지 말고 요만한 거 유튜브 보면 또 뭐 이상한 거 보는 줄 알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죠. 지역이 아니고 직장. 지금 후다닥 뭔 사태가 벌어졌는데 뭘 벌어졌는지 몰라 지금.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신자 또 나왔지 지금 신자가. 직장이라도 뭘 받을 때만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일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다 인가야. 그러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이다 이런 말 나와.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원 될 때는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니까. 보통은 85 이하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죠? 쓱쓱쓱 어려워져요. 이 두 놈은 집이 없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 대상일 때는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을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한다니까.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 때 그때 가입할 때는 85 이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게 머릿속에다가 귀를 세게 하면서 기억을 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변경 해산할 때는 뭐 한다? 신고. 자, 문장을 외워야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하라. 이렇게. 국민주택을 위한 직장주택조합. 콜? 그러고도 잊어보면 안 돼. 그 다음 봐봐. 왜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써봐야 될까? 과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봐봐요. 어차피 리모델 주택조합은 집을 지어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제외하고 지역 직장 두 놈이거든. 저놈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자, 3월 5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이면 이때부터, 그렇죠? 자, 뭐 받는 날까지? 아구야.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대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달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자,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해 줄까? 아무나 던져보세요. 14일 너무 급하다. 아파트 1,500세대 짓는데 14일 내 사업계획 승인해 주라고? 좀 더 써요. 30일. 참 야하다.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거든요. 자, 아주 자주 나왔지. 사업계획 승인 쪽이 나올 거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5년.
5년 내에 착수해야 되지. 연장 몇 년? 1년 내에 연장해 줄 수 있다. 문화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봐봐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도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2년. 승인 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지? 아파트 좋다! 건축허가 해준 거예요. 몇 년 내에 착수하면 돼? 5년. 아유, 착수를 5년에 하면 돼. 하려고 그러니까 문화재가 나와. 막 불상이 나오고 막 발굴 다 해야 되잖아. 발굴 기간도 있지. 발굴 끝났지? 1년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 지역주택 조합은 가입했다가 아버지 가입했는데 아들이 들어간 수가 있다니까? 가입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지역주택 조합 가입하지 마세요. 내 집 마련 뭐 시세 뭐 70% 내 집 마련 골병 드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돈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야 돼. 얼마나 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차라리 건설회사가 아파트 딱 지을 때 분양 신청할 광고 내면 그 분양 신청해서 건설회사 2년 만에 아파트 지어준단 말이에요. 롯데건설, 대림, 삼성 이런 데 지어줄 때. 그 지역주택 조합제도는 자기들이 직접 돈 내서 땅 사서 직접 집을 짓는 거예요. 제대로만 되면 시세보다 20, 30% 싼 건 맞아. 그런데 누가 하나 사고 냈다, 뭐 조합원이 뭐 죽어버렸다, 소송 벌어졌다, 골치 아픈 거예요. 딱 봐도 골치 아프잖아요. 몇 년 걸리겠냐고. 지역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뭐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 또 이거 없으면 또 이게 딱 조합 날라가거든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아주 그냥 뇌물 써가지고 몇 년 내에 착수하라고. 5년. 이게 웬일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자,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수하잖아요. 공사 아파트 짓는 기간이 있어 없어요? 꽁딱. 이게 2, 3년 걸릴 거 아니야? 다 지었으면 들어가 살으려고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 도대체가 이 용어 하나도 제대로 구분 안 하고 했으니 어떻게 문제가 읽혀지고 책에 읽혀지겠냐고.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그러죠? 그냥 스스로를,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공부를 다부지게, 법은 다부지게 해야 되겠구나. 다부지게, 민법도 그래요. 모든 걸 다부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봐.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그죠? 다 짓고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니까 2년 공사기간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짓고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예정 세대수, 집을 지을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된다.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예정 세대수 50%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집을 지을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면 조합은 몇 명 이상 확보하라고? 150명 이상. 그 얘기예요. 최소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다행히 출제하는 애들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얘는 아직도 써먹질 않았어요. 모르지 걔들도. 걔들도 모르니까 못 써먹은 거지.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냈을까? 언제부터 교체할 수 없냐? 자, 변경인가는 언제까지 신청하냐? 조합은 요건은 언제냐? 이런 거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름으로 집을 짓게 해달라. 이게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아파트 다 지었다. 사용 검사라는 이 표현. 이걸 손으로 써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걸 딱딱딱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데 그러면요 별로 이게 충격이 없어. 내가 일부러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손 안 쓰면 안 되지. 나보다 공법 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보다 공법 잘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덜 써요? 책을 덜 읽고 덜 문제 풀고 그러니까 또 속으로 한켠을 우리는 일단 딴 것도 해야 되냐 딴 거.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잠자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밥 먹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잡담 1시간 걸리고 잠자는데 8시간 9시간 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하고 최소 몇 명 이상 돼야 돼? 20명.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자, 이거 나오는데 자, 조합 설립 인가 공사 기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50%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조합원의 자격. 그래도 주택법에서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봐요. 지역주택조합원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된다고. 그 무주택은 영군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이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기는 걸 꿀먹은 벙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환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형부형해서 자격증 따면 내가 항상 한 말이 따가지고 저기 역공역 앞에 주한역 앞에 기업에서 행복부동산 기업에 손님이 와가지고 저 지역조합은 우리 동네 현수막 붙었던데 무주택자 언제 붙으나요? 그러면 지금 없게 생겼네. 이러면 기분 나빠 한바탕 하는 거지 이제 손님하고. 그래 안 거 해가지고 시원한 물 한 잔 줘가지고 쏙 알아듣게 설명하면 와 이 사장님 진짜 똑똑하다. 인상도 좋고. 그러면 손님 부동산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우리 사무실 왔는데 막 여기 막 이상한 거 막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제차 막 끌고 막 앞에 대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은요 내색 안 합니다. 상대방을 탐색을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구리하게 그냥 대충 가요. 딱 보면 알지.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눈빛도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아요. 부동산 사무실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뭘 건물 산다, 뭘 집을 산다, 땅을 산다 하는 사람들 진짜 부자들이잖아요. 그럼 수수하게 옵니다. 그리고 툭툭 던져요. 툭툭 던져. 왜?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지. 내가 돈 많아가면 사기꾼들 덤비는 거 체험적으로 알거든요. 돈 냄새를 안 맞는다는 거 안다. 아니, 돈 있어봐요. 친구들, 친척들도 볼 때처럼 덤벼들지. 그러니까 손님한테 설명을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속상하지. 자, 봐봐. 에이? 지역주택조합원 되려면 물론 당연히 같은 또는 다른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니고 이중적 지역이 없어야 되지.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주소가 6개월 이상은 돼야 지역이란 말 쓰지.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그래 전입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돼서 자격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라고 됐잖아 지금. 언제부터? 논점이 바로 그것밖에 없는데 85로 65로 바꿔 다 맞히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주택자라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1이 아니고 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의 입주일이 아니고 자 떠들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있더라도 85 이하 한 채에 하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권 6개월 이상 주소가 돼야 되고 그러죠? 겸직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얘들 가지고 정답 처리하지 않지. 조합 설립인가부터 땡이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입주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달까지. 그죠? 사용 검사 받을 때까지 툭 바꾸면 어떻게 찾을까? 못 찾죠. 수도 없이 입으로 떠들으세요. 내가 말한 게 나와야 된다고. 손님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동네 지역조합을 만든다는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물어봐서 내가. 그럼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언제까지요?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떠들어야죠. 그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까지 소유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얼마이야? 85 이하 한 채 하나 소유한 세대 주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겸직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볼까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집 있는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한 채? 한 채 있어? 한 채? 집 있어도 돼요? 똑같아요. 위 A에 해당하는 자 A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자이거나 있어도 85 한 채. 그죠? 그런데 이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그때는 집이 없는 사람만 조합원이 돼야 되지. 이해를 딱 하는 거야. 콜? 무조건 습관적으로 콜 하면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일한 국가지자체 법인의 근무를 해야 돼. 근무, 그죠? 직장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면 된다? 지역으로. 그 다음에 리모델은 집이 있어야 돼. 복리스를 소유한 자지. 그죠? 자, 그러면서 왔어,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언제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자, 여기도 지역 직장만 나왔죠, 지금? 리모델이 없잖아. 리모델이 왜? 내 집을 팔면 3놈이 조합원 자격 취득하는 거니까. 리모델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뭐만? 직장. 자,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자, 다시 또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다시 조합 설립인가? 제발 좀 외워야 돼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보냈는데 오늘 또 모르고 또 말 못하잖아. 걱정하지 마라 오빠 걱정하지 마 해놓고 또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떠들어야 돼요. 떠들수록 내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교체 이런 거 안 된다? 아니 조합 설립인가라고 해주세요. 설립인가라 하지 말고 내가 몸통 대가리 뛰는 거 싫어하잖아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유가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체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신규 가입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얘는 뭐 할 것도 없고 조합원이 사망했대요. 자, 저기 잘 들어보세요. 300세대 직규로 했는데 예정 세대수가 나왔잖아. 여기 50% 이상 조합원 확보하라며. 자, 운 좋아가지고 조합원이 200명이나 확보한 거야. 그 중에 20명이 사망을 한 거야. 버스 타고 한 방에 빡.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사망했더라도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도 추가 모집해도 돼요? 50% 확보했는데? 해도 돼요? 이거 없는데도 어떻게 알았을까? 사망으로 인한 결혼은 몇 프로 관계없지. 무조건 그만큼 사망하면서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 미만이 될 때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요 두 가지. 그죠? 요거는 50% 미만 될 때. 자, 조합원이 탈퇴했지. 자,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300세대 지을 땅이고 200명 확보했지. 200명 확보했는데 그중에 20명이 탈퇴를 한 거예요. 남은 게 몇 명?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탈퇴를 했더라도 50% 이상 유지되고 있으면 추가 모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고 맑게 알아듣고 외워야 이것이 오래가고 책임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몇 프로 미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 자,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며요. 그 사이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 조례가 바뀌었다. 또는 법령이 개정돼서 또는 종상량이 된 거예요. 이 동네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 2종 일반 주거가 3종 일반 주거로 된다. 그럼 2종 일반 주거면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치가 몇 프로?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 150, 200, 250이네. 250이네. 그렇죠? 3종은 300이네. 50%면 어마무시하지. 3종 일반인데 준주거로 바뀌었네? 그 사이에 500%. 그렇죠? 그럼 300세대 직교를 해가지고 처음에 150명을 확보했는데 예정 세대수가 바뀌어버린 거야. 500세대 직계에 이걸로 안 되지. 250명 반대해야 되니까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이런 때에도 자, 나라도 탈퇴했더라도 기존 조합원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추가 모집 안 되지. 얘도 50% 유지되면 추가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0% 미만이 둘밖에 없다고. 오케이? 네. 사망은 관계없지. 네. 그 다음에 무자격자로 판명돼가지고 자격 날라갔다. 전산 저해했더니 막 집이 3채, 4채 나와. 그만큼 자를 만큼 추가 모집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자,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추가 모집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50%만 두 개밖에 안 돼. 이것도 시험 그대로 나왔으니까. 콜?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교체가 안 된다며. 근데 그 이후에도 사망 등으로 결혼 생겨서 추가 모집 한다며요. 그러면 자,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변경 사유가 생겼네? 그럼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전에는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경 보세요.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 추가 모집 따른 주택자 변경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과연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라는 이 표현이 매끄럽지 않을 때 내가 외워진단 말을 하겠냐고.
문제가 풀리겠냐고. 답답하죠. 시험은 나오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차피 오늘 뭐 다 뒤진다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질 때까지 죽는 거야, 같이. 자, 언제부터 교체 신규가 안 된다? 봐봐, 또 사업계획성이란 말 나오잖아, 어디선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교체 안 된다. 근데 제가요, 약간 화가 나면 연변 사투리처럼 나와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교체 안 된다. 자, 그런데 사망 등으로 결혼생에서 추가 모집 했잖아. 그러면 변경 사유가 생긴 거 아니야?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 그렇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변경해놓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이 얘기요. 옛날 걸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안 되지. 이제 요거 나오면 확실히 오늘부터 다 풀리겠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우리 주택법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두 개거든. 무조건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거짓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거나 명령 처분 위반했다.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주택법은. 그 다음에 아까 등록업자 있죠? 등록을 말해서 영업정지는 딴 거예요. 그럼 별도로 가고.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데 사기친놈 증 들리든 반드시 말소를 했는데 그것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논점이 아니라고. 영업정지할까 등록 말소 이게 논점이고 이건 임의적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짓 부정하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OX, X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마지막 결격사유. 여기 유일하게 알 필요 없어.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아, 돌아버립니다. 공법은 진짜. 선고 유예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네. 선고 유예라는 것은 유죄, 무죄? 유죄, 무죄라고? 유죄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바람에 날려. 유죄, 무죄. 내가 좀 세게 유죄라고,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그럼 유죄입니다. 얼마 전에 부채조사 돌아가셨잖아요. 아, 이게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부채조사요, 내가 합격할 것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두석 씨인가 코미디언.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 한 20년 정도 여기서 코미디 안 나오신 분인데 60몇 살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던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거에 유죄, 아니요. 선고를 아직 안 했다고. 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는 행위를 했는데 초범이고 이러면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해요. 선고 유예라는 것은 죄는 없지. 아직 선고 안 했으니까. 근데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지역조합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 선고 유예는 모든 걸 통틀어서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만 존재합니다. 중개사법에도 안 나올걸요? 중개업자 결격사유 중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사람 있나? 없지. 왜? 이건 죄 없음인데. 그러니까 중개사법에는요, 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 갔더니 판사가 야, 이 나쁜 놈의 새끼. 근데 너 반성하는구나. 근데 너 형법죄 몇 조 위반인데 앞으로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선고 유예 기간에 있잖아. 이 아직 2년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자로 개업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지. 다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지역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다고. 콜? 네. 콜. 찬물 한 잔 묻고 계속 가요. 시간 금방 가잖아.